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누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한테 전달받지 못했다. 윤영세 장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은 거고요.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헌재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쟁점 사안별로 논쟁 중이죠. 자,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차례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비상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죠.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증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을 언급하면서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또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어제 친윤계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대통령께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겠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말씀을 주셨고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어제 접견 자리에서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었죠. 지금 7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바뀐 부분도 있고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 사실 두 사람이 가장 적대적인 증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관들 직접 신문을 통해서 아니 국정원에는 체포와 검거 능력이 없는데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누구누구를 체포하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도 맞다. 국정원은 그런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 방첩 사령관이 들은 내용을 자기가 전해 들은 것이고 그것을 자신은 대통령이 지시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두 사람의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오늘 변론 기일에서는 이제 또 이상민 장관이 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윤 대통령의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웠던 또 사이로 또 지목이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때 다른 사령관들이나 국무위원들의 어떤 그런 증언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윤 대통령이 어떤 직접적으로 이런 비상계엄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 자신도 어떤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고 또 이 비상계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자신을 생각한다. 국무위원들도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적법하지 않은 그런 비상계엄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이제 이런 식의 또 증언들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 중이지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입니다.
모레, 그러니까 오는 13일 8차 변론 기일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직 추가 변론 기일을 잡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면은 최종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이제 마무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근거는요.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변론 종결 뒤에 2주 안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전후면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저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가지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시간을 보장하면서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여권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어쨌든 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승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부여를 하고 대신에 여권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측도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아하.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변론길이 더 추가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본인에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나 저희 야당이 생각했을 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거짓 해명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포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결정적인 이유로 본인은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온 국민이 알았잖아요. 1분 15초 뒤에 바로 인원이란 말을 쓰셨고 추후에도 살펴보니까 오히려 인원이란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 쓰는 단어 같다.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특전사에 있는 간부들이 그날에 있었던 지시 내용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요. 또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도 부관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여인영 그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어쨌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수사단장이라든지 박처사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성과 구금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법무실에 확인까지 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해양부 장관도 단전단수 지시가 없었다고 하지만 검찰에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러지만 이분이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 서울시 재난관리본부장까지 지시가 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곧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차 변론 기일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잡혀 있고 그 이후의 일정이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은 이 탄핵 심판 변론이 모두 종결되고 2주 뒤 정도 후면 이 탄핵 심판에 대한 모든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